안녕하십니까? 수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혹시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괴로움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수면제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편안한 밤을 보내기 어렵다고 느끼시는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수면제 복용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수면제를 5년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장이라도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는 자세히 안내받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러나 매우 효과적인 자연요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5분의 준비와 실천으로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첫날부터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방법은 그 단순함 때문에 제약 중심의 해결책에 가려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약물 없이도 30분 이내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뿐 아니라 수면 장애, 만성적인 불안감, 심지어 일부 만성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원장님, 20년 넘게 제대로 잠을 자본 기억이 없어요. 수면제 없이는 1분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듣질 않네요. 이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안타까운 하소연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 환자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불면증, 다리 저림,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수면제에 의존하시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모든 약물에는 장기 사용 시 내성, 의존성 및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물이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교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찾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해답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의 발에 있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과 신경계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놀랍도록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해결책은 바로 족욕. 그 중에서도 수면에 최적화된 수면, 촉진 족욕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불면의 상당 부분, 약 80%로 추정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의 미세한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인체는 수면을 위해 심부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자연스럽게 하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양한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체온 조절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어 수면 장애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선생님,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치 다리 속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입니다. 이는 하지 불안증 후군의 전형적인 호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약 30에서 35%가 경험하는 이 고통스러운 증상은 특히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리의 불편감, 저림, 따끔거림 등은 주로 말초 혈액순환 저하와 신경계의 과민 반응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은 수면에 필요한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입면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복잡한 약물 치료나 시술이 아닌 아주 간단한 족욕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스위치와 같습니다. 발에는 약 25만 개의 땀샘이 분포하여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발은 우리 몸의 말초 신경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로 이곳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전신의 신경계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촉진 족욕의 과학적 원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잠들기 전 발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킨 후 자연스럽게 식히는 과정은 신부 체온의 점진적인 하강을 유도하여 뇌에 강력한 수면 유도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우리 몸에 내재된 원시적인 수면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침 전 족욕을 시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50% 이상 단축되었으며 깊은 수면 단계가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교육해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수면 촉진 족욕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1단계 준비.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 발목이 충분히 잠길 수 있는 깊이의 통에 40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온도계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단계 족욕.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물에 담그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족욕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건조 및 마사지. 족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냅니다. 이후 간단한 발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수면 유도 5점 마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도톰한 부분,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용천혈 부위, 발뒤꿈치 중앙,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오목한 부분, 그리고 발등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의 오목한 지점을 각 30초씩 부드럽게 지압해줍니다. 이 지점들은 한의학에서 중요시하는 수면 관련 경혈점과 유사하며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신경 안정화 및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4단계 보온. 천연면 소재의 양말을 신습니다. 합성 섬유 양말은 정전기를 유발하거나 통기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양말은 발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서서히 체온이 자연스럽게 발산되도록 도와줍니다. 5단계 쾌적한 침실 환경 조성. 선선한 온도의 침실로 이동합니다. 최적의 수면 온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8에서 20도 사이가 권장됩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족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계를 구비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단계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놀라운 수면 개선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고 싶다면 조경물에 앱솜 솔트, 에프섬 솔트, 황산 마그네슘 한 줌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피부를 통해 일부 흡수되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원장님,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 오랜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수면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발의 온도 변화는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수면,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발의 온도가 상승했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은 인체의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수면 촉진 족욕은 단순히 수면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가적인 건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 달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해집니다. 안정 시 혈압이 평균 5에서 10mmHg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말초 혈액순환은 약 40% 가까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 불편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는 더욱 희소식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을 겪는 환자들 중 약 70% 이상이 족욕 후 증상 완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8세 이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 이상 매일 밤 다리 경련과 저림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강한 근육이완제와 진통제에 의존하고 계셨죠. 제가 권해드린 수면 촉진 족욕을 시작하신 첫날 밤, 처음으로 다리 경련 없이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복용하던 약의 절반을 줄이셨고, 한 달 후에는 모든 약을 끊고도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압이 170, 95mmHg에서 135, 80mmHg 수준으로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약물로도 잘 조절되지 않던 문제가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개선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최강식 선생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만성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셨죠. 수면 촉진 족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야간요 횟수가 1, 2회로 현저히 줄었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심지어 낮 시간의 활동 에너지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제야 이 방법을 알게 되었나 싶어요. 평생 약에만 의존하며 살 뻔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간단하고 안전한 자연요법 대신 약물에 먼저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 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은 우리에게 빠르고 간편한 해결책만을 찾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치유와 건강 회복은 종종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을 활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협력하여 진행한 소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30명의 입소 어르신들께 8주간 매일 저녁 수면 촉진 족욕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참여자 중 5분은 기존에 복용하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고 8분은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7분은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22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12분이 평소 느끼던 만성 통증, 주로 관절통, 근육통, 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과는 저희 연구팀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족욕이 통증까지 줄여줄 수 있는 걸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이 통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양질의 충분한 수면은 체내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과 엔케팔린 등의 물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족욕을 통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통증 조절 시스템도 정상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면 촉진 족욕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고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로마 오일 활용, 라벤더나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을 족욕물에 떨어뜨려 보세요. 이 오일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정 및 이완 효과가 있으며 후각신경을 통해 뇌의 변형계를 직접 자극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합니다. 복식 호흡 병행, 족욕 중에 복식 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잠시 참은 후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족욕의 이완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천연 오일 보습, 족욕 후 양말을 신기 전 따뜻하게 데운 참기름이나 호호바 오일 소량을 발 전체에 가볍게 마사지하듯 바르세요. 이 오일들은 발의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고 피부를 통한 수분 증발을 막아 온기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적절한 수위 유지, 족욕 시 물의 높이는 복숭아뼈 위로 약 5cm, 세 손가락 너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 높이는 종아리 하부의 주요 혈관까지 자극하여 전신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유도 지압점 자극, 족욕 후, 족욕 직후 10분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합곡혈 부위를 부드럽게 3초간 눌렀다가 2초간 쉬는 리듬으로 반복하여 자극해보세요. 이 지점은 동양의학에서 중요한 신경 안정 및 통증 완화 혈자리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뇌파 연구에서도 이 지점 자극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세타파와 델타파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이 정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약 92%의 환자분들이 수면 촉진 족욕을 통해 뚜렷한 수면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나머지 8%는 주로 중증수면 무호흡증이나 특정 신경학적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였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족욕은 주된 치료법과 병행했을 때 보조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족욕의 효과가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노화로 인해 말초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된 60대 이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연 요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원장님, 족욕이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을까요? 물론 모든 건강 요법과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발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물 온도를 반드시 온도계로 확인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화상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한 정맥류 또는 심부정 뇌혈전증 환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발의 개방성 상처 또는 염증,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족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 심장 질환자, 특히 평소 호흡 곤란이 잦거나 다리 부종이 심한 분들은 족욕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첫날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족욕을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지속될까요? 평생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체내 생체 리듬이 재설정되고 신경계가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 3, 4회 정도로 횟수를 줄여도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져 수면의 질이 다시 떨어질 때는 일시적으로 매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잠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어요. 약을 끊은 지 3개월이 되었지만 한 번도 불면증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님이 알려주신 족욕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과 같아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대의학은 종종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족욕은 수천 년 전부터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해온 지혜이며 현대 과학이 이제야 그 놀라운 효과와 기전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수면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비약물적 수면 개선 요법으로서의 온열 요법, 족욕 포함은 수면제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장기적인 수면 구조 개선 효과, 특히 깊은 수면과 렘수면의 비율 정상화가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깊은 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면이 늘어나면 우리 몸에는 실로 놀라운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뇌 기능 향상, 기억력이 증진되고 낮 동안 학습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정리 및 저장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강화, 깊은 수면 중에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물질 분비가 활발해져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이 조절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성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 세포 재생, 조직 회복, 신진대사 조절 등 노화 방지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사 기능 개선,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능력 저하 및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깊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숙면은 이러한 대사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서 안정 및 스트레스 감소, 깊은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건강 수명 연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꾸준한 수면 촉진 족욕은 이 모든 혜택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족욕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바쁜 현대인들은 매일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분들을 위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니 수면 촉진 족욕법을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녁에 귀가하시자마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발부터 따뜻한 물에 10분만 담가보세요. 이때 물 온도는 일반 족욕보다 약간 높은 42에서 43도 정도가 좋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에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해보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가 따뜻한 물속으로 녹아내린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오늘 밤 나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것이다.
이러한 자기 암시는 의외로 뇌의 이완 반응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발 마사지까지는 어렵다면 족욕 후 발 전체를 양손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약 30초에서 1분 정도만 투자해도 말초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침실 환경만큼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커튼은 빛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암막 커튼으로 교체하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온도는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18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족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미니 수면 촉진 족욕법은 소요 시간은 대폭 줄이면서도 정식 족욕법의 약 70에서 80%에 달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증상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건강 문제의 한 단면입니다. 과도한 스크린 노출,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과의 교감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수면 촉진 족욕은 단순히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몸이 자연의 리듬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부드럽게 재조정하고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지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8세 윤태준 어르신은 족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박 원장님, 족욕 덕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의학 논문보다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는 건강한 REM, 수면 단계가 필수적인데 이는 그분의 수면 주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기억 통합, 감정 조절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수면 촉진 족욕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규칙적인 족욕 습관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그 긍정적인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실제로 족욕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졌다. 낮 동안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 평소 느끼던 잔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혈압이나 소화 기능 같은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도 좋아졌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수면 개선은 단순히 밤 시간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포괄적인 건강 회복 과정이며 족욕은 이 위대한 여정의 가장 쉽고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입니다. 수면 촉진 족욕은 하루 단 15에서 20분의 투자로 8시간의 수면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8시간의 질 높은 수면은 나머지 16시간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족욕의 효과를 경험한 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이토록 좋은 방법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그 15분의 작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수면 혁명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지난 몇 년 혹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상쾌하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응원합니다.